새해 목표로 운동을 정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이 새해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분을 모셨습니다.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김지한 트레이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JM 피트니스에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한입니다. 현재 약물 없이 운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새해가 됐으니까 앞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어떠세요? 진짜 많고 네네. 저번 달에 비해서 거의 한 50분, 100분 정도 등록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나 차이가 나나요? 네. 정말요. 지금 1월 11일인데 네. 어떤가요? 11일까지 그 작심 삼일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절반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너무 그 마음이 빨리 꺾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새해에 운동이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김지한 트레이너의 새해 목표는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3월 30일에 미스터 진주라는 대회가 개최됐는데 그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대회 경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랑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직접 수상 경력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대학생이면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미스터 개척 선발 대회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1등을 했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회 참여를 많이 못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예정된 시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약물 없이 운동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난해 또 화제가 됐던 게 JM 피트니스 클럽의 배진수 선수가 전국의 주요 대회 1위를 휩쓸기도 했는데 이 대회들이 내추럴 대회였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약물을 사용한 선수가 있으면은 약물 없이 운동한 선수들이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철저한 도핑 검사를 해서 약물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만든 것이 이제 내추럴 대회고 이제 그거에 대해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보디빌딩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내추럴 이런 말을 처음 접했던 게 네. 그 몇 년 전에 연예인 김종국 씨가 그 워낙에 몸이 좋다 보니까 그 몸이 약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 아니니 어떤 외국 유튜버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은 이 내추럴이냐 아니냐가 이제 약물을 사용했냐 안 했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선수들이 암암리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불법 스테로이드인데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예. 약물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유명 프로그램에서 UFC 웰터급 파이터 김동현 씨가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과 아닌 선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불법 스테로이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부작용도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여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물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이어트 도전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식단 조절이 첫 번째인데 네. 이제 빨리 소화되는 음식, 단 음식, 탕후루나 이제 빵이나 설탕이 첨가된 음식을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가공식품이나 이제 배달 음식에는 건강보다는 좀 맛 위주로 만들어지기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시고 최대한 집에서 만들어 드시고 이제 짠 것에는 이제 다이어트랑은 이제 크게 관련 없어서 짜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침에 조금 붓는 정도. 네, 수분기 때문에 붓기 때문에 예. 다이어트랑은 조금 짠 거랑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또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이게 칼로리가 높거나 가공한 식품이 아니라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는 건데요. 고기 종류 외에도 곡류와 채소류, 과일, 해조류 같이 이런 재료들을 간단하게 조리하거나 가급적이면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자연 상태 위주의 식사입니다. 예, 일단은 적게 먹고 또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지방을 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육도 키워야 하잖아요. 약물 도움 없이 근육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이 이제 만들어지는 기전은 일정 정도를 넘어서 운동하게 되면은 손상이 가고 네. 이 손상이 아물 때 예전보다 이제 좀 더 큰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하게 해주시면은 과하게. 그러니까 열심히. 근육이 커지는 게 이제 손상된 근육이 아물 때인 거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네, 고강도로 이제 해줘야 되나요? 네, 고강도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과하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살을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찌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증량을 위해서 많이 헬스장을 찾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마른 것과 이제 뚱뚱한 분들과 운동 차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육 키우는 거랑은 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마르면은 더 잘 드셔주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살을 찌우고 싶다고 햄버거, 피자 엄청난 고칼로리 음식을 억지로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이제 어차피 소화가 다 안 되고 체지방만 쪄서 결국 다시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른 분들일수록 깨끗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운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분들 많으세요. 운동은 통상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 많은데요. 어렵네요. 그렇죠. 예.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세밀하게 운동을 좀 세밀하게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몇 회가 정해졌다라기보다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체력에 맞게 운동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중에서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보통 이제 근무를 하고 운동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근무 후에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고된 일을 하고 나시면은 네. 그 일이 끝나시고 운동할 힘이 아예 없잖아요. 남아있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근 전에 오히려 커피 한 잔 드시고 운동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출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근무가 끝나고 좀 체력이 남는다. 그러시면은 저녁에 운동을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본인의 체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아침이냐 저녁이냐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위 안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시면은 네.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혈액이 집중되면서 위장 같은 다른 기관의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운동을 해야 된다면은 2-3시간 정도 소화를 시켜주시고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3시간 후에 운동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열심히 운동을 한창 할 시절에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어느 정도 든든하게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들어서 먹고 운동을 했는데 와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3시간 정도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군요. 네네. 예, 저 같은 분이 없으시길 오늘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오늘만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제 반복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푹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루 푹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 운동 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 운동할 때 조금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쉰 만큼 더 열심히 시키시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대신 운동 강도가 올라갈 수 있겠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산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근력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근육 운동이 근력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시면은 근력 운동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가 좀 더 목적이시다. 그러면은 유산소를 운동 전에 해주시고 네. 근력 운동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을 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만약에 근력 운동을 바로 하게 되면은 그 운동하시는 부위 스트레칭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가요?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계속 좋다 해야 되나? 성취감도 느껴지고 운동한 날에는 상쾌하고 좀 특히나 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헬스장에 오셔서 운동하시면은 그 몸도 가볍고 좋아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네. 새해에 사실 운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꾸준하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임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지한 트레이너로부터 운동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 들어봤습니다.